삼성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워낙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라던가 이런 상품들이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중소형주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골드만삭스의 김선영 대표님, 그리고 JP모건 출신이신 김지영 대표님, 두 대표님께서 지금의 그 증시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주식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3월 31일 이후로는 지금 현재 우선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고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있었죠. 어쨌든 9.3조 원이 나왔으니까 컨센서스 8.8조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반도체를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하더니 최근에는 반도체만 매수한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반도체만 매수한다. 네네. 지금 확실히 그런 분위기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는 항상 펀더멘탈로 돌아간다. 결국은 실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증시에서는 저희 증권 애널리스트들이나 매니저들은 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아마도 실적 위주의 숫자들을 많이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3,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가 되어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를 계속 테스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걱정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마음의 안심을 갖지는 마시고 본인이 투자한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께서 이렇게 실적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1분기에 그 미국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느 쪽에 그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시청자분이 지금 봐야 되는지 그걸 좀 김선영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제 과도기적 구간이 지금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저도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김주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는 여러분들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수는 어쨌든 이제 수급으로 우리 동학개미들의 수급으로 올렸고 다양한 수급들을 올려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수급으로 단순히 수급으로만 주가 올린 상황을 넘어서 이제 실적이 위주로 된 기업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걸 좀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반도체 쪽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실적이 올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왔어요. 오히려 가전 쪽이 프리미엄 TV나 이쪽이 좀 많이 올라와서 저는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를 우리가 계속 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OLED 쪽을 OLED 중소형주 중에 실적 잘 나온 기업을 매수하시는 게 앞으로 다가올 실적 장세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빌황 이 운영은 이제 아케고스발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아케고스 사태에 대해서 김정 대표가 가시죠? 네. 제가 그 아주 초창기 도이치증권 있을 때 저희 도이치뱅크가 타이거 에이시아의 그 메인 프라임 브로커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거래가 돌아갈 때는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타이거와 타이거 컵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줄리안 로버츠니 뽑아서 교육을 시켰던 매니저들을 타이거 컵스라고 불러요. 그 타이거 컵스들이 굉장히 우수한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집중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물 경기 또는 미디어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나 빌황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금융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그 타이거 에이시아는 그 인사이더 트레이딩 이슈가 한번 걸렸었어요. 아무래도 뱅크 오브 차이나라던가 차이나 컨스트럭션 뱅크의 IPO에 들어가면서 내부 정보를 얻었었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2007년도부터 그 계좌가 동결이 돼서 홍콩에서 계속적인 조사를 받았었고요. 미국 SEC도 동시에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해결된 게 2013년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타이거 에이시아가 그때 당시 한 5빌리언 정도가 됐었는데 그거를 결국은 청산을 하고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한 것이 아키고스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안 좋게 표현을 한다면 당시에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했던 분들을 다시 클라이언트로 도입을 해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뱅크들도 분명히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워낙 집중적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좀 우려를 많이들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프라임 브로커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자기의 이웃이 들고 있는 포지션들을 듣고서 굉장히 놀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이랑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도이치였는지 제가 근무했던 JP 모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5곳의 프라임 브로커들을 다 한번 비상에 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의 포지션들이 오픈되면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골드만이 가장 먼저 어쨌든 액션을 취했던 거거든요. 혹시 그 시장에서는 나중을 위해서 골드만삭스한테 미리 지금 정보를 준 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빨리 이렇게 손실을 최소화시켰을까, 이런 쪽의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뭐 컨스피러시 티어리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일방이 나름대로 유태인들 쪽에 반하는 어떤 포지션들을 취하면서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고요. 다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두 어쨌든 메이저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손실이 거의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CS 크레딧 스위스라던가 노무라 같은 경우는, 노무라야 뭐 그 전에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를 했었으니까요. 같은 계열이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은 퍼스트 티어 인베스트먼트 뱅크와 세컨드 티어 인베스트먼트 뱅크 사이에서의 어떤 내부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던가 리스크 컨트롤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했느냐, 그리고 누가 빨리 의사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사가 미국의 초대형 인프라 확충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크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평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우 대표부터 하실까요?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중국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좀 빨리빨리 이걸 좀 우리를 좀 같이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중국과 갭을 벌려야겠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너무 중국한테 따라오는 걸 급하다라는 느낌을 대통령 입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다양한 업종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금액을 뭐 얼마 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그게 정해진 부분은 아닌데 저는 그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미국 가서 이제 잘 유명하지 않은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휴대폰이 안 터지는 걸 보고 확실히 미국 땅이 넓긴 넓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는 이제 그런 그 먼 지역에 통신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 나와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5G 쪽으로 아마 집중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통신 관련으로 엮이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엮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프라가 사실 미국에서 나왔을 때 이게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실 분인데, 일단은 통신 쪽이 제 머리에 들어왔고, 저도 요즘에 좀 관련주를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프라 이 돈을 통해서 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여전히 부양책을 쓰고 있다. 아직까지 걷어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돈이 너무 많이 뿌려져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프레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TG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연방 정부가 페드 쪽에 계좌를 트는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연방정부가 돈을 뿌립니다. 돈을 뿌리는데 2008년도 그래프는 사실 거의 이제 횡보예요.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최근에는 확 늘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그게 시장에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거 TGA 이 계좌가 이번에 확 늘었다는 게 뭐냐면은 돈은 풀었는데 사실 그게 다시 FAD 계좌로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돈을 푼다라고 이제 쇼맨십은 했는데 그게 실제로 풀어지진 않았고, 사실은 계좌 내에 다 있었다. 근데 최근에 좀 계좌에서 돈이 좀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이 다 그대로 이제 연준 내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사실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인플레이션,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빠르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그 돈은 그대로 연준에 있었고요. 최근에는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제는 돈을 좀 풀어가지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돈을 좀 풀어서 이제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백신이 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 시점까지 맞물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뒤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컨트롤할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돈을 사실은 밖으로 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많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풀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의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테크하는 그 관점에서도 많은 그 유망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김정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뭐 미국의 지금 이번 2.25조 달러의 그 정책 자체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교통 인프라 쪽이 비중은 제일 커야 한 30% 정도 이상 되니까요. 한 6,210억 정도로 그 발표를 했는데 큽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쫓아오는 부분이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조업 관련돼서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얘기 중 하나가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을 끄집어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들을 지어라.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것의 시작이 결국은 인텔에서 공장을 20 빌리언을 투자를 해서 약 3개의 공장 정도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 TSMC가 앞으로 3년간 100 빌리언, 그러니까 113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려 들어갔다 왔었죠. 오스틴 공장 빨리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번 아마도 1분기 실적 발표 때 그 내용들이 아마 질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스틴 공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도 그 발주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많이 파악이 되는 것들이 그 세금 관련된 이슈들이라던가 수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통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미 정부들이랑 협업 그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투자 사이클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디램 쪽은 2021년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강한 어떤 그런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키옥샤의 M&A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굵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SMIC라던가 중국에 있는 이제 파운드리, 중국 내에 있는 파운드리라던가 디램을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정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을 확 낮추던가 아니면은 자기들이 생산 캐파를 확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들을 지금 취하고 있고, TSMC는 중국 쪽이랑 사업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이 결국은 저는 이번 100 빌리언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굵기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우리 입장에서는 미기회원도 될 수 있고 기회원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그 재테크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기회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반도체 굵기에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 재테크 차원에서는 어떤 상품에 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김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드릴 말씀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우리 김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삼성이 이제 바이든한테 불려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TSMC는 그냥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죠. 20년 동안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인데 삼성은 도대체 왜 TSMC를 못 따라가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고객이라도 솔직히 TSMC를 이용하지 삼성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생산은 못하고 이제 설계만 잘하는 기업인데 자기들은 설계해서 그걸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데, 삼성이 문제가 뭐냐면,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은 기술력은 뭐 따라잡을 수 있고 뭐 동등하다 봤을 때 삼성은 내부에 설계하는 SLI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설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회사에서 삼성한테 혹시 이게 정보가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삼성한테 못하는 부분이죠. 제가 만약 고객이라 하더라도 뭐 퀄컴 이런 데 하더라도 삼성에는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서를 떼내기는 저 사실 떼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자생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도 사실 설계부터 이제 생산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글로벌화 돼가지고 뭐 다른 데랑 이제 같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틀어지는 건 사실 한순간이거든요. 설계부터 이제 생산까지 다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완벽한 거 굳이 그 뭐 점유율을 따라잡으려고 막 SLI를 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점유율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삼성이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해라 이런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텍사스 공장 그쪽에 텍사스 주랑 얘기하고 있는 어떤 텍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해주면 삼성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뭐 너무 TSMC와 삼성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저는 오히려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는 오히려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전체를 아우르는 ETF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해외 쪽으로 원하신다면 그쪽 이제 아우르는 그런 ETF 상품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워낙 이제 삼성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워낙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필라델피아 세마이컨덕터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2,000을 작년 중반 조금 넘어서서 돌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3,000을 훨씬 넘어 있더라고요. 네네. 마이크론 주가를 제가 30불대에서 맨날 보다가 최근에 숫자가 너무 달라져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반도체 쪽 관련된 섹터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섹터니까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라던가 이런 상품들이 매우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장비 업체들이 진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램 리서치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던가 일본에 있는 토쿄 일렉트론, 테리라고 저희가 불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요새 뭐 하루에 7% 오르는 것은 그냥 뭐 평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쪽에 투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국내 쪽도 만약에 보신다면 그 중소형주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